자, 박근혜와 원세훈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재산이 동결되는 사태가 좀 생겼는데, 예, 일단은 박근혜 씨에게는요, 지금 주택과 수표 포함해가지고 58억이 동결됐고요. 원세훈은 65억인가요? 이렇게 동결이 됐는데, 박근혜는 지금 뇌물죄인 거고, 원세훈은 국고손실죄 관련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으니까, 보도를 보면요,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있나 보죠?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동결된 게 58억이 동결된 거예요. 주택은 쪼갤 수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만 동결할 수는 없어서 아마 규모를 주택 전체, 그 예금, 수표 이런 거 전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재산이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되는 공식적인 게. 그러니까 저번에 27억 정도에 공개됐다가 삼성동 집을 팔면서 40억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건 그런 차익이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7억은 그 집이잖아요. 예금 근데 따로 예금이 있는 건 있고, 아니, 예금이 있죠. 예금 있으면 보통 예금을 먼저 이거를 그냥 바로 줘야. 근데 하는데. 이거는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 과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강기정 전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해서 진행된 과정을 이제 새날 나와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일명 이게 최재성법, 강기정법 같이 연결지어 안 하면 또 삐져요. 플러스 전두환 추징법. 예. 그래서 전두환 추징법이 이제 최재성 강기정법이잖아요. 하여간 한 치 앞을 내다본 거죠. 그렇게 봐야죠. 내다보지 한 치 못하고 앞밖에 못 내다봤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본 거고, 결국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의 역사적 교훈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과 박근혜에 얽혀 있는 그 인연, 뭐 오빠라고 불렀던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작은 근거에서 아버지가 이제 비운으로 사망하고 나서 작은 근거에서 9억 원 가량을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 6억만 본인이 갖고 3억을 다시 전해서 뭐 이것이 당시에 수사 비용으로 썼고, 일부는 또 뭐 착복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금고에 있었던 돈과 뭐 수표, 그 다음에 각종 그 계약서, 서류 이런 것들은 박근혜 또는 전두환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역사 앞에 드러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최태민에 의해서 재산이 관리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최순득과 최순실에 의해서 이제 쭉 그 소위 박근혜의 재산이 이제 관리됐다라는 게 이제 정황이고, 그것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이제 활동이 또 있는 거잖아요. 한 축으로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제 재산 신고 과정, 대통령 시절에 드러난 재산 신고와 그다음에 이제 사전 매입 과정에서 이제 취득한 이익분만 지금 법원이 이렇게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 동결한 건데 더 나오는 거죠, 뭐. 이게 보니까 그 주택 판 차액 30억 수표로 출금해서 네. 변호사한테 맡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플러스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군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확정되고 불법한, 확정되고 나면 추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추징하면서 아마 예금은 선압류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는 제외했나 당연히 보네. 이제 나가는 건. 그 사이에 이제 별도로 이것은 처분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나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우선 특활비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그렇고, 근데 네. 그 중에 어떤 재산을 딱 이제 블락킹 하느냐, 이제 그 선택을 한 거죠. 그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두환 추징법?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정말 이건 코미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박근혜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구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재성, 강기정 의원 등이 주도한, 발의한 이 법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한테 전화를 지시를 해서 네. 이거 통과시켜라. 그랬는데 이 법에 딱 발목이 잡힌 거고, 거기서는 이제 본인 말고도 3자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재산을 아주 폭넓게 압류하고 추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가 사실 1호로 딱 걸린 거예요. 거죠. 이거 너무 정말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건 신의 뜻이라고밖에. 그래서 최재성 의원하고 강기정 의원의 노고에 우리는 진짜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예.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파헤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전두환 재산 몰수하겠다고 해서 사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했죠. 그때 이제 주동했던 분이 최재성 의원이고 강기정 의원, 그다음에 지금 화성의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이원욱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죠. 네. 자, 박근혜 씨는 그렇고 국고 65억 손실, 원세훈도 재산이 동결되는데, 원세훈 이분의 특성이 좀 특이한 게 언론상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한번 캐릭터가 한번 눈에 보이는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에다가 일종의 그걸 뭐라고 하나, 스위트룸이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해서 네. 이제 예. 자기들이 따로 사적 사는 공간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만들어오고 이거는 굉장히 원세훈 부인이 즐겼다면서요. 돈도 많이 들였다 그러대 그것도. 그러니까 원세훈 부인 자체가 그런 권력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처럼 보여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래서 다시 저번에 구속될 때 MB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우리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원세훈은 이명박 옆에 붙어서 사실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렇죠. 국정원 고위직은 다 돌아가면서 한 거죠. 네. 사실은 국정원장을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의 격이나 급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지만은 국정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캐릭터는 아니죠. 스펙이라든가 캐릭터나 그런 경력을 쌓은 분은 아니죠. 저희 그러니까 이명박의 처음에 아바타죠. 서울시의 네. 공무원으로 하면서 네. 부시장으로 이제까지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수족같이 했겠죠. 그러면서 진짜 벼락출세를 시켜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로 이제 정말 방송할 안 때마다 푸나님이 좀 안 좋은 애가 있으면 이제 원장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MB와 관련해서. 아 그러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새해를 네.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 잘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이 사람 주제를 무슨 얘기가 바꾸는 하려고 그래요? 건데 네. 원세훈 원장을 사실 한직에 있는 사람을 올린 다시 거? 자리를 올린 것은 이해찬 총리세요. 아, 이해찬 총리가 책임이 많으시군. 이해찬 총리가 당시에 이제 부시장할 맞아요. 때 맞아요. 원세훈이 그 어디 강서군가 어디에 뭐 가 있는데 그분을 청으로 이제 국장으로 다시 이제 그때 복귀를 네, 하면서 복귀를 했죠. 이제 뭐 여성 아동 담당 MB 때 부시장이 되는 길까지 열렸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스펙은 좋잖아. 학벌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시장으로 돼서 MB가 시킨 일을 또박또박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까지 올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행자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장관도 2009년 했지. 하고 바로 직후에 이제 국정원장 하면서 4년 임기를 꼬박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댓글 공작 그다음에 정치 개입 각종 그 사건 사고를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했던 그런 근데 하여간 서울시의 순공이죠. 공무원, 공직자로 시작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 국정원장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립화해서 얘기한다면 하여간 시키는 일을 또박또박 잘하는 네,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올라간 네,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총리가 잘못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급 동지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 조순시장 때죠. 그렇죠. 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할 싶을 정도로 사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이 있을 때 정말 되게 충실한 공직자가 저렇게 변절하고 국민을 피해를 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이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드는 거죠.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제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우리가 가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학에서 나오는 용어라면서요. 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왜 했냐면 현재 공무원들 중에 일부가 야 참 저 왜 영혼이 없이 저렇게 하지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화가 난 그런 게 있어요. 제 개인의 어떤 피해가 아니라 왜 저런 일을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이 공무원에게 정말 필요한 게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때그때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정말 영혼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꽤 봤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예를 들어 저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 높은 자리까지 갔던 분이 그 뒤에 세상이 바뀌고 나서 또 비슷한 자리를 계속 유지했는데 전혀 반대 일을 한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지금 누구예요? 있어요. 이니셜. 이니셜이라도 얘기해 글자만. 주셔야지. 저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놀 거예요 아마. 혹시 전직 애교관이라서 이번 성명서에 가담하신 분은 아니죠?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근데 참,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정치가 공무원이나 공직자를 이끌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는 늘 국민 대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재산이 동결되는데 이런 것도 좀 사실 최근에 보는 모습이에요. 재산 동결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해서 이제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재산이 동결될 것 같으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렀던 거잖아요. 물론 변호사법 위반했다라고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유영하를 고발했는데 그걸 딱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뉴스도 안 보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체의 내용을 다 이제 닫고 이제 벽면 수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히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유영하 변호사를 바로 불러들여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야, 그 피해자 코스프레는 뒷전으로 진짜 돈 앞에 무릎 꿇는 네, 박근혜 그러니까요. 참 재산 관리는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런 걸 입증해 준 사건으로 이 법이 없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행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많은 선배와 그 동지들과 후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예. 왔다라는 자긍심이 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서도 눈과 귀가 있고 아, 참 진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십니다.